여러분들, 요새 미국이 또 파산 위험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죠. 이미 작년에도 같은 문제로 제가 국가부도가 날 수 있다고도 했었고요. 당시 골머리를 썩다가 겨우겨우 살아남았잖아요. 아니 무슨 우리 미국 성님께서 부도가 나냐구리. 전세계 1등 국가가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구리. 네, 벌써부터 어질어질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미국이 국가부도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춰져 있거든요. 사실상 연례 행사 같아요. 미국이 뭐 파산한다 만다 이러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대체 또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파산이란 얘기까지 나오는지 한번 재밌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미국 부채 문제를 짚어보기 전에요, 미국 국가 부채가 얼마나 많아졌는지부터 보고 넘어갈 건데, 이 차트를 보시면 한눈에 봐도요,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자 가조국인 미국 성님들의 국가 부채가 끝없이 늘어나고만 있죠. 절대로 그래프가 고개를 숙여 아래를 향한 적이 없어 보여요. 미국 정부의 부채는 2017년도에 처음으로 20조 달러를 넘기 시작했고요, 2022년에는 28조 달러를 돌파. 이 그래프는 오르고 올라서 2023년 1월 현재는요 30조 달러를 넘어 31조 달러를 기어코 뚫어냈습니다. 빚의 크기가 상상이 안 가시죠? 그 상상 안 갈 정도로 거대하다고, 또 거대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니 미국 국가 부채가 무슨 1년 만에 3조 달러씩이나 늘어나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아니 돈 좀 작작들 좀 쓰세요, 작작. 근데 미국이 이렇게 거대한 부채를 가지고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또 뭐냐? 당연히 미국이 이 달러화 패권을 갖고 있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에요. 1등이란 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이란 나라의 부채가 많든 적든 무너지기야 하겠습니까? 대내외적으로 미국이 망할 거란 예측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어차피 미국이란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부채를 늘려봐야 이자 비용만 투자자들한테 지불하면 그만이야. 그룹핑뽕.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찍어내면 되니까 참 쉽죠. 굳이 갚을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할 겁니다. 현재 2023년 1월 기준 미국의 국가부채 31조 달러 중에서요, 약 8조 달러는 중국, 일본, 영국,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한테도 지고 있는 빚입니다. 해외로 뿌려져 있는 부채인 거죠. 이걸 더 상세히 보자면요, 미국은 일본에 약 1조 2천억 달러 빚지고 있고요, 중국에는 약 1조 달러, 영국에는 6천억 달러를 빚지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요, 미국 GDP 대비 국가 채무를 볼 수 있는데요, 2019년까지는 거의 부채 규모가 100%대에서 움직였지만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부채 비율이 120%, 130%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였다면요, 당장 재정위기 공포가 커졌겠지만 미국은 흔들리지 않죠. 아직까지 S&P나 무디스, 피치는 미국을 최우량 등급인 AAA, AAA 등급을 각각 매기고 있는 게 그 방증입니다. 미국의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한번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이란 나라가 나라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그냥 가계부를 써가면서 돈을 쓰듯이요, 매년 예산안을 짜서 세금을 어디에다가 얼마를 사용할 건지까지 다 미리 계획해서 돈을 쓰거든요. 올해 미국의 예산은 10조 달러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10조 달러를 잘잘이 쪼개고 나눠서 국방에도 투자하고 치안, 복지, 공공 서비스에도 돈을 써야겠습니다. 근데요, 사실 돈을 정확하게 얼마 정도 쓰겠다 계획하고 돈 써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빵꾸가 나죠. 이상하게 돈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막 길 가다가 너굴초코바 보이면 맛있어 보이니까 한 번 더 사먹고 말이에요. 예산은 한정적인데 돈을 쓰려고 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쓸 때가 많아요. 돈 쓰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러면은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모자란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예산을 정확하게 계산해봐야 뭘 합니까? 아무리 계산기 두들겨 봐도 이래저래 새나가는 돈도 많으니까 항상 돈이 모자라기만 합니다. 돈이 모자라면요, 정부가 뭘 하겠습니까? 돈을 빌려오죠. 아니면 찍어내던가요. 정부가요, 민간이나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는데 이게 국가 채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너굴 씨가 월급 이상의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빌려오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요, 현금으로 쌓여있는 세금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이걸 시장에 내다 팔고 그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예산으로 쓰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국채를 발행했으면 이건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빚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미국은 부채 한도라고 해가지고 미국 정부가 빚을 질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제 아무리 미국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고 신뢰가 있다 한들 그건 둘째 문제고요, 미국 정치인분들이 정한 한도 이상으로는 부채를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도는 법으로 정해둡니다. 어기지 말라고요.
우리 아메리카는 갚을 능력이 있든 없든 부채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 부채를 빌리는 건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는 미국의 부채 한도가 얼마냐? 그 금액이 2023년 1월 기준으로 31조 4천억 달러입니다. 근데요, 제가 아까 분명히 미국의 현재 부채 금액 얼마라 그랬습니까? 분명 3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미국 정부의 총 부채는 1월 10일 기준으로 31조 3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법정 한도에 1천억 달러밖에 안 남은 거예요. 턱밑까지 가득 찬 거죠. 미국 재무부 장관 제닛 옐런 누나의 말로는요, 1월 말이 되면 미국의 부채는 한도를 넘어서서 구멍이 날 거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설날쯤에는 이미 구멍이 났겠죠. 부채 한도 31조 4천억 가지고 그건 누구 고에다가 붙입니까? 나는 벌써 다 썼으니까 앞으로는 한참 부족할 겁니다. 한도 좀 늘려주십시오. 나 돈 갚아야 됩니다. 미국 정부는요, 이제 지갑 속에 있는 돈 다 떨어질 예정입니다. 애초에 돈을 초과해서 쓸 걸 알고 있었으면서 한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돈을 써야 되는 학생이 용돈을 10,000원 받았다고 치면 딱 그 돈까지만 써야지. 근처 PC방에 가가지고 외상도 하고 친구한테 돈 빌려가지고 기어코 너굴 초코바까지 다 홀라당 까먹었네. 그래놓고는 부모님한테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용돈 10,000원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썼다구리. 외상도 좀 하고 너굴 초코바 사 먹었으니까 용돈 좀 올려달라구리. 돈 갚아야 된다구리 라고 말하고 있는 거랑 같은 겁니다. 어떻게 뭐 꿀밤한데 말이 없죠. 앞뒤가 안 맞아요, 말이. 근데 여기에다 대고 어떻게 엄포를 두냐. 거참 용돈 한도 안 늘려주면 그때는 나도 파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국가부도 위기론이 나온 거거든요. 미국 재무부 장관 제닛 옐런 누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미국이 부도나게 생겼어요. 1월 19일이면 미국의 국가 부채가 31조 4천억 달러를 넘어설 거예요. 그러니 부채 한도를 상향해주지 않거나 유예해주지 않으면 우리 아메리카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폴트 사태에 빠지는 거예요. 옐런 누나는요, 2023년 1월 지금 당장 지갑에 돈은 바닥이 났지만은 여러 특별 조치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돈을 끌어다 쓸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옐런 누나는 이렇게 경고하죠. 부채 한도를 초과해서 돈 쓰려면 내가 특별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특별 조치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끝나는 건 아니라고요. 라고 해서 올해 여름에는 이 특별 조치로 끌어온 돈들마저 다 소진될 거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미국 국가 부채가 문제가 됐냐, 왜 이렇게 국가 부채가 많아졌냐 싶으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2020년에 뭐가 왔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왔죠.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폭망하던 상황에 미국은 이걸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헤이,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돈 찍어 그냥! 미국은 계속 돈을 뿌렸습니다. 역대 최고의 양적 완화를 진행했는데 사실 그거 다 빚을 내가지고 써댄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국가 부채 때문에 문제가 심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병에 맞서 싸우면서 쓴 돈들 때문에 미국은 빚이 많아졌어요. 트럼프와 바이든은 경쟁적으로 돈을 뿌려서요, 코로나 기간 동안만 미국은 5조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뿌렸습니다. 이는 곧 미국의 적자로 이어져서 부채가 늘어났죠. 그러니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의 머리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든 거예요. 23년 1월 부채 한도 31조 달러를 그냥 넘었죠. 전 세계 정부가 갚아야 될 국가 부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수준이다구리. 자, 그렇다면요, 해결 방안이 없냐? 당연히 있겠죠. 일단 부채 한도를 늘려주거나 혹은 유예를 해줘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돈을 쓰게 만드는 방법이 있기는 하거든요. 여태까지 미국이 부채 한도를 넘긴 적이 아주 많았단 말이에요. 이번처럼 한도 늘려달라고 했던 게 원데이 투데이가 아니에요. 1960년대 이후에 미국 의회는 약 80번도 넘게 부채 한도를 늘렸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해줬습니다. 가장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형님께서도 이 부채 한도를 3번이나 올릴 정도로 어쩌면 일상적인 일이기도 해요. 이 한도를 늘려준다는 게. 자, 이쯤 되면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 별 문제도 아니구만. 부채 한도를 유예하든 늘려주든 하면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구리. 말은 정말 쉽죠. 근데 지금의 문제는 이 부채 한도를 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겁나게 싸우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최근에요, 부채 한도를 늘리려는 법안이 제출은 됐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됐었냐? 돈이 모자라니 부채 한도 좀 늘리겠습니다. 이 법안 좀 오케이 때려주셔서 돈 좀 쓰게 해주십시오. 싫은데? 아니, 이거 급합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미국 다 부도납니다. 내 할 바 아닌데. 아니,
일발이네. 이런 식의 상황이에요. 부채 한도를 가지고 정치인들끼리 합의가 돼야 이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이게 지금 미국 공화당이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민주당은 부채 한도를 늘려야 된다는 입장,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그대로 둬야 된다는 입장으로 반대파로 나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좀 생기죠. 왜 굳이 공화당이 이 부채 한도를 늘리는 걸 반대를 할까? 사실 미국이 파산하거나 디폴트 선언하는 것만큼 이렇게 큰 위험을 지면서까지 반대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공화당의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공화당도 당연히 부채 한도를 늘려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겠죠. 하지만 아이 거참 내 입으로 말해줘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맨입으로 그 편하게 부채 한도를 늘려주는 건 제가 안 해드리죠. 나한테도 뭔가 이득이 있어야 너님 말대로 내가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은 기싸움을 하고 특히 공화당이 엿 맛있게 쳐 드시라고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겁니다. 협조가 필요하면 달달한 협상 카드라도 내놓으라는 거죠. 이에 바이든 대통령 형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선 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한도 늘려주실 건데 그냥 공화당 너희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너무 위선적이고 수치스럽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셨고요. 공화당은 할 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해야 될 일조차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야 니네 정치질 하다가 전 세계 경제가 다 터졌으면 좋겠는 거야. 기업고 비를 봐야겠습니까? 근데요 이게 공화당도 할 말은 좀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었어요. 지금의 공화당이 법안을 반대했던 이유는 이 법안의 제안서에 이렇게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첫 번째로 부채 한도를 늘려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규모 경기 부양안을 기업하려고 합니다. 이걸 봤던 공화당 입장에서는 부채 한도만 딱 늘려주고 싶은데 여기다가 두 번째 대규모 경기 부양안까지 한꺼번에 끼워 팔기 한 걸 본 거예요. 야 이 양아치 새끼들아 두 번째 법안 봐봐라 임마. 이거 사쿠라 아니요?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 안 배웠어? 그렇습니다. 부채 한도 법안에 다른 것도 끼워 팔려고 했으니 공화당 입장에서는 욕 나올 만도 했죠. 자 그렇다면요 만약에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요 진짜 미국이 부도가 나는 거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국 부채 한도를 못 올리면 국채 발행이 막혀서 돈을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디폴트를 맞는 게 맞아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요 만약에 가정이란 걸 해보면요 당연히 전 세계에는 경제 위기가 찾아오겠죠. 미국 경제에는 치명타가 와버려가지고 6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하고요. 경제활동 4% 감소에 실업률이 9%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도가 났다는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겠죠. 일단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가 완전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도에는 진짜 부채 한도의 협상이 너무 지연돼가지고 미국 신용등급이 떨어진 적도 있었죠. 이때 미국 국가의 신용등급이 AAA 등급에서 AA 플러스 등급으로 한 단계 강등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었는데 이때는 미국 주식이고 한국 주식이고 엄청나게 떡락했습니다. 당시에 코스피가 2100 정도 수준이었는데 1600대까지 떨어지면서 약 23%가 떡락을 했었죠. 자, 진짜로 미국이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은 디폴트를 선언하는 일이 일어나진 않겠죠. 지금까지도 뭐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눈치 싸움 하면서 서로 개이득 챙기겠다고 싸우고는 있지만요. 결국 부채 한도를 높이거나 유예하긴 할 겁니다. 미국은 역사상 지금 한 번도 부도가 난 적이 없거든요. 항상 위기를 넘기겠죠. 지금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 리뷰 영이는 바보 멍청이.